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여러모로 요즘 자긍심을 가지면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민주시민분들의 뚜껑을 확 열리게 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월요일 결정,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재승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상세한 과정이나 미디어 시장의 관점에 대해서는 관훈라이트 클럽에서 상세히 다뤘으니까 생략하고요. 네. 예, 오늘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과정은 다 아시겠지만 짧게 요약하면 월요일 오후에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TV조선은 2023년 4월 21일까지, 채널A는 2024년 4월 21일까지 두 채널을 유지하도록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이 결정이 있기 직전까지 여기 두 개 재승인 취소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민주시민들이 서명을 하면서 재승인 취소를 열망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지금부터는 경제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학은 범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네. 범죄를 연구한 대표적 두 경제학자가 게리 베커 시카고 대학교 교수와 댄 에리얼리 듀크 대학교 교수입니다. 베커는 전형적인 주류 경제학자고요. 그러니까 네. 인간은 이익과 손실에만 반응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다라는 생각을 굳게 믿는 학자고요. 에리얼리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종종 소개해드렸지만 매우 촉망받는 젊은 행동경제학자입니다. 두 사람 다 엄청 거물이죠. 네. 베커는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고요. 에리얼리는 노벨 경제학상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책만 냈다 하면 지금도 수백만 부가 팔리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경제학이 범죄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를까요? 여기에 대해서 행동경제학자인 에리얼리는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가난 때문에 인내력이 고갈돼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등등. 그 사람이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고요. 매우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도 무의식 중에 친구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게 에리얼리의 견해죠. 반면에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하는 게리 베커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혹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이익이 죄가 적발됐을 때 처벌받는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저지른다고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해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행동경제학자인 에리얼리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정교하지 않아요. 범죄를 저지를 때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이런 견해고요. 베커는 인간이 매우 정교한 동물이어서 요걸 하면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항상 비교해 본 다음에 이익이 크다고 생각할 때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베커가 이런 관점을 갖게 된 데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베커가 그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좀 늦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차장이 만차였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늦었는데 최대한 덜 늦으려면 불법 주차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베커가 내가 지금 불법 주차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번개처럼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요. 그 짧은 순간에 자 생각해 보자고 내가 지금 불법 주차를 해서 시간을 벌어서 강의 시간을 지켰을 때 얻는 이익이 뭐냐. 학생들에게 신뢰도 얻고 학교로부터 징계도 피하고 베커 교수님은 절대 지각을 하지 않아 라는 좋은 평판도 얻을 거고 요게 내가 얻는 이익이야. 그런데 불법 주차로 치러야 되는 비용도 있을 거야. 이게 걸리면 딱지떼고 벌금 물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익이 클까 손해가 클까 이걸 지금 자기가 막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제학 이론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주류 경제학자답게 복잡한 수학이 동원이 되는데 뭐 우리 솔직히 다 수학 싫어하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커는 불법 주차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 그러니까 손해요. 손해란 불법 주차가 적발될 확률 곱하기 불법 주차 딱지로 내는 벌금 뭐 이런 수학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범죄의 비용은 적발될 확률 곱하기 처벌 강도라는 건데요. 이런 수학을 통해서 사람이 비용을 계산한 이후에 지각을 하지 않아서 얻는 이익이 그 비용보다 크면 불법 주차를 하고
이익이 비용보다 작으면 그냥 주차장에서 자리 찾으면서 기다리다가 지각한다. 뭐 이런 이론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웃기잖아요. 네, 불법 주차하면서 누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냐고요. 게다가 저는 이런 복잡한 수학을 계산할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경제학자인 에리얼리가 이 이론을 끔찍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아. 그리고 매번 행동할 때 그렇게 수학 동원해서 계산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에리얼리는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에리얼리의 주장대로 베커의 이야기는 다 멍멍이 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고 공감하는 인간이고 협동하는 인간이고 때로는 멍청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강조를 해서 그렇지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없느냐? 있어요. 제가 과거에 행동경제학 실험 통계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대략 실험을 해보면 항상 매사에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사람이 전체 20% 정도 나오고요. 반면에 테레사 수녀님처럼 헌신적이고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이 한 20%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60%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런 태도를 가진 겁니다. 상대가 이기적이면 나도 이기적으로 보복하고 상대가 착하면 나도 착하게 보답하고 이게 좀 어려운 말로 호모 리시프로칸, 뭐 상호적 인간, 호혜적 인간 뭐 이렇게 이런 건데요. 네네. 이런 사람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을 연구할 때 인간이 이기적이다 혹은 인간이 이타적이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미리 정해놓고 연구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 안에서도 이기적인 성향과 이타적인 성향이 공존하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봐도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이타적인 사람도 있고 뭐 중간쯤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타성이나 협동성을 강조하는 건 그런 대상이 훨씬 효율적이고 건강하다는 뜻이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착하고 이타적이다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사회를 잘 살펴보면 이기적인 인간 혹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제로 연구한 경제학 이론이 잘 먹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0% 정도요. 요 20%는 실제로 이익과 손실에만 반응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들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게리 베커의 범죄 경제학,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를 때 수학을 동원해서 이익과 손실 막 계산한 다음에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그렇게는 안 해 뭐 이렇지만 저렇게 사는 사람이 20%는 있다니까요. 5명 중에 1명은요. 그러면 그 20%가 누군지를 살펴봐야죠. 그리고 그 20%에게는 베커의 경제학 적용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 20%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명예교수님, 네, 정부의 재정과 공공정책에 관한 한 아마 우리나라에서 1인자로 꼽히는 경제학자일 겁니다. 이분이 2018년 블로그에 경제학 교육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든다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네. 내용인즉슨 내가 경제학을 오래 공부해 보니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건 진짜 좀 위험한 이야기다.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인 것 같진 않다. 이 경제학자들이 진짜 큰 고민이다. 평생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배웠고 그거 공부해서 박사까지 받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갈등이냐. 근데 내가 요즘 최근의 연구들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이 있다. 뭐냐? 최소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확실히 호모 에코노미쿠스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쓰신 글이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어디서 경제학 공부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네. 요 이기적인 인간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그걸 공부한 전문가들일수록 이기적이라는 거죠. 또 힌트가 있습니다.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경제학자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관료는 확실히 호모 에코노미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에만 반응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죠. 위대한 정치인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제 추론은 이런 겁니다. 이 사회에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한 20% 존재하는데 누구냐?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특히 경제학 공부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고시 패스한 사람들, 재벌 대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통칭하자면 잘 나가는 사람,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익과 손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분석을 할 때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과 주류,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민중들은 다른 잣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행동경제학 이야기하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주류와 기득권층을 분석할 때는 쟤들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야. 이렇게 전제로 갖고 분석을 하는 게 훨씬 잘 맞아요. 우리 민중들끼리는 좀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구제해주고 토닥여주는 게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저는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우리 아이들 이 실수하거나 심지어 아빠에게 거짓말을 해도 저는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요. 왜 저랬지?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80%에 이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서 내가 엄청난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친구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용서와 관용 그리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 이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깨우치고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 정치인, 명문대 출신의 고위 관료들 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방법이 전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오로지 이익과 손실에만 반응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할 때는 뭐 도덕이 어떻고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얼떨결에 하지도 않아요. 나쁜 놈이지만 얘들은 똑똑하다고요. 그래서 얘들은 이 짓을 하면 적발될 확률이 얼마고 적발됐을 때 손실이 얼마고 그래서 이 둘을 곱하기를 해서 그 값을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이 얼마인지와 비교를 한 다음에 이걸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벌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으면 영국처럼 기업에 한 수백억 벌금을 때려야 됩니다. 기업살인 처벌법이라고 하죠. 이걸 제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얘들은 여기에만 딱 반응을 해요. 네, 적발 확률과 처벌의 강도 딱 두 가지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통위의 결정을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판을 오래 친 종편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방통위가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래요. 이번에 예. 한번 봐주는데 이게 마지막 봐주는 거라고 얘기하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난번에는 안 그랬냐고요. 계속 전제 조건이 있었죠. 이걸 못 지우면은 제어가 안 내준다고 계속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거의 거짓말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구제하고 기회를 주고 계도하고 잘 하라고 경고하면 얘들이 개선되느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는 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회를 주면 개선을 하지만 얘들은 계산이 너무 정확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이라고요. 그런데 방통위가 또 용서를 해줬어요. 뭐 조건이 주렁주렁 달렸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왜냐? 얘들이 앞으로 계산할 때 집어넣는 부정적 변수는 딱 두 가지 뿐이라니까요. 적발될 확률과 처벌의 강도입니다. 그런데 적발될 확률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얘들이 나쁜 짓 하면 이건 뭐 무조건 적발이 됩니다. 방송이니까요. 온 국민이 다 보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단 하나의 부정적 변수는 딱 하나죠. 처벌의 강도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나쁜 짓을 아무리 저질러도 방통위가 처벌을 안 해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산 끝난 거죠. 계속 나쁜 짓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요? 처벌의 강도가 제로니까요.
그리고 얘들은 이런 정교한 계산을 전제로 움직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지금 얘들 경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얘들한테 앞으로 성실하게 나쁜 짓을 줄기차게 하라고 응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아까 게리 베커 교수가 불법 주차를 잠깐 망설였다고 했잖아요. 이제 게리 베커 교수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불법 주차가 적발은 돼요. 그런데 벌금이 빵원인 거거든요. 이러면 베커 교수 정도 되는 똑똑한 사람들은 계산이 끝난 겁니다. 이후로는 아무 때나 불법 주차하는 거죠. 방통위는 자기들이 지금 뭔 짓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방통위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심사를 했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 방통위는 범죄를 양성하고 응원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쟤들이 두려워하는 지금 유일한 변수를 없애버렸다니까요. 조중동을 비롯한 악마적 언론을 개혁하는 유일한 방법은 잘못했을 때 두들겨 패는 겁니다. 계도, 충고, 협상이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 정도 레벨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들이 고려하는 건 이익과 손실, 적발 확률과 처벌의 강도 이런 것밖에 없다고요. 네. 이미 난 결정을 어쩔 순 없지만 이 결정이 너무 화가 난다는 이야기라도 들이지 않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골랐습니다. 부디 이 사회가 관용이라는 단어를 제발 좀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모 에코노미쿠스 같은 계산적인 존재에게 관용은 더 나은 방송을 만들라는 계도가 아니고요. 앞으로 그들이 할 나쁜 짓에 대한 면죄부가 될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이번 총선 민심 중에 분명히 언론 개혁이 들어 있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이런 식으로 걷어찬 방통위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서 오늘 범죄의 경제학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방통위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 얘기가요. 네. 그냥 쫄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일보한테 되치기 당할까봐 네. 쪼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 용기가 없으면 방통위원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자리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간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나이 들고 명예욕도 있고 한 자리 하고 싶고 또 뭐 갑질을 해도 뭐 정말 너무나 폼나는 그런 자리를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고요. 그럼요. 네. 언론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거의 유일무이한 기관입니다. 예, 가장 효과적인, 가장 강력한 수단이 집약된 곳인데 여기 그냥 한 자리 하려고 가셨다. 제가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사실이라면 제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쨌든 공직에 임명이 된 건데 그런 생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한다면 그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사실. 아,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이 분노를 사귈 수 있을지 모를 그러니까요. 네.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는요. 아유,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니 뭐 이딴 새끼들이 다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언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자리 가가지고 폼이나 잡고 말이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하라고 이렇게 총선 결과도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줬는데 참 정말 아쉬운 기회였죠 이번이요. 네, 6월 말로 이제 임기가 끝나요. 네, 임기가 끝나는데 사람들이요. 아주 뭐 이 개새끼들한테 선물을 주고 떠나네요.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이번에. 이제 이런 인간들이 말이죠 또 연임을 또 도모할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뭐 누가 이런 새끼들을 받아주겠어요. 연임을 또 도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연임이 되나 봅시다. 될까? 하여튼 이번 결정은 정말로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 네, 한번 봅시다. 이게 연임이 가능할 행동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 민주당 안에서 특히 방송계, 언론계 출신들 말하자면은 국회의 영향력으로 한 자리 갈 수 있잖아요. 자기 사람 심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KBS 시청자위원으로 여당 몫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모 언론계 출신 민주당 의원 사람들이에요. 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지금 그 야당 편을 들고 있어요. 보수 야당 편을 들고 있어. 그래서 저 양승동 개혁 지도부를 코너에 몰고 말이죠. 네. 골탕을 먹이고 있어요. 네. 이 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는 자리가 중요하지 뭐 언론 개혁 이런 거는 뭐 관심 바뀐 것 같아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오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 저도. 예, 이한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